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재미있는 물리학 시간이에요. 벡터 운동학. 그러니까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운동학이에요. 운동학이라는 것은 4개 알면 운동을 다 안다고 그랬죠. 힘은 물체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가속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속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물체의 위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4개를 다 안다면 운동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아주 편리하게 벡터를 이용해서 운동을 잘 할 수 있다. 잘 안다는 것은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잘한다. 혹은 잘한다는 말은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쉽게 한다도 아니고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참 재밌죠? 아주 쉽게 하는 것이 벡터를 이용하면 아주 쉽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공부해 봅시다. 자, 첫째로 2차원 좌표계. 2차원 평면을 나타내죠. 평면에서의 좌표는 어떻게 나타내는가? 평면은 좌우가 있고 앞뒤가 있죠. 혹은 동서가 있고 앞뒤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2차원 좌표계는 XY로, 평면 2차원은 2개만 알면 돼요. 2개를 XY로, X는 좌우, Y는 앞뒤라든가 이렇게. 그래서 XY 직각좌표계라고 해요. XY 직각좌표계는 누가 만들었냐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데카르트 들어봤죠? 그래서 데카르트 좌표계라고 해요. 데카르트 좌표계. 그래서 원어로는 카르티션 코디네이트 시스템. 데카르트를 카르티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를 안 하고, 그래서 카르티션 코디네이트 시스템. 자, 직각좌표계. 2차원 평면에서 물체의 위치를 X와 Y로 나타낸 것을 갖다가 XY 직각좌표계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XY 위치를 XY 이렇게 가려가 좌표 위치로 혹은 벡터를 이용한다면 XI하고 위에다가 사컷을 지어놨어요. Y하고 J에다가 사컷, 이게 사컷이라고 해서 사컷. 일반어는 사컷이라고 합니다. 사컷. 사컷 누가 쓰고 다니는지 알았죠? 사컷. 이렇게 모자 이렇게 생긴 거 사컷이라고 그래요. 김사컷. 김사컷 아저씨가 옛날에 쓰고 다녔던 사컷이에요. 참 아재 개그 같죠? 사컷. 그래서 영어로는 이거 모자 같잖아요. 캡이라고 이뤄도 되겠어요. 캡. 혹은 이렇게 헤드라고 있습니다. 머리란 뜻이죠. 헤드. 이게 I 헤드. 예전에 햇 모자죠. 모자죠. 햇이 표준말이에요. 한글로 칠 때도 햇하고 I 이렇게 치면 I에다가 햇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햇이라고 읽는데 X 햇 플러스 Y J 햇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XY 직각좌표계. 혹은 R과 세타로 나타내는 좌표계는 극좌표일 거예요. 하나는 있죠, 하나는 각으로. 2개를 각으로 나타내도 되지만, 하여튼, 그건 극좌표계라고 그래요. 극은, 북극, 남극일 때 극입니다. 그래서, 폴라 좌표계,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 폴라. 그래서 북극금은 N4, 남극금은 S4, 이런 식으로 극을 때 그 폴라예요. 그 다음에 2차원에서 위치를 R과 세타로 나타내는 것을 극좌표계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위치가 R 세타 이렇게. 여기서 R은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 자, XY 직각좌표가 있다면 물체가 여기가 있어요. 그럼 물체가 있는 위치를 이게 X축이고 Y축이라면
X축에서 값이 X이고 Y축의 값이 Y야. 그러면 여기서까지 거리가 뭐야? 거리가 R이야. 이게 R은 가로의 제곱 플러스 제곱의 제곱 루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세타. 탄젠트 세타는 뭐야? X분의 Y다. 탄젠트 세타는 X는 Y다. 그러면 세타는 탄젠트 세타가 X는 Y다. 그러면 세타는 탄젠트 X분의 Y를 탄젠트로 나눈다. 이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뭐야? 탄젠트 분의 1을 갖다가 탄젠트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써가지고 X분의 Y. 요건 써요. 그 다음에 야를 요 탄젠트의 마이너스 1승, 요 마이너스를 갖다가 아크라고 읽습니다. 아크. 그냥 강하게 읽으면 악 하면 되겠어요. 악. 그래서 마이너스 붙었어요. 악 탄젠트. 악 탄젠트. 악 코사인. 악 사인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탄젠트 코사인 사인은 삼각함수로 한 것 같고 아크가 들어간 것은 악 삼각함수, 역 삼각함수라고 합니다. 역 삼각함수. 나중에 수학 시간에 배우시면 되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런 것이 있다. 그리고 악 탄젠트, 이것을 읽을 때는 세타는 악 탄젠트 y over x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된다. 갖고 그 값을 어떻게 찾냐? 계산기로 누르는 방법은 다음 장에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한번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죠? 모르는 것이 나왔을 때는 좌절하지 말자 그랬어요. 맛있는 거 먹고 나서 그 다음으로 나가면 또 더 재미있는 세상이 나오거든요. 그때 공부하고 나면 아주 쉽다. 또 그것에 관계에 있는 문제를 푼다. 그것을 계산기로 눌러서 답이 나온다. 그러면 되는 거죠. 컴퓨터 해가지고 재밌는 게임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컴퓨터 속이 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알 필요까지는 우리가 없다. 물론 그것을 알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그걸 전공하면 되는 것이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즐기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제 3-1번 51종의 기본 필수예요. 문제 다 풀고 나서 다시 또 정리합니다. 공부 시간에 정리한 거, 이렇게 홈워크라고 써진 것들은 그 프린트아웃 할 때 2장씩 빼야 돼요. 한 장은 공부할 때 쓰고 또 한 장은 숙제로 우리가 할 때 한번 쓰는 거야. 그 다음에 3-2번 문제도 이 문제를 풀면 잘할 수 있다. 자, 평면상에서 원점에서 출발한 무게가 동쪽으로 3m, 또 운동한 후에 동쪽으로 3m 운동했어요. 그 다음에 북쪽 방향으로 3m를 운동했어요. 근데 물체 위치 P, 포지션입니다. 각각 직각좌표고요, 극좌표기를 쓰시오. 그러면은 R 반지름이 아니 레디어스 할 때 R이죠. R 반지름이라는 뜻이죠. 반지름. R은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야. 즉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그만큼 미터니까 반지름은 5m가 되겠네. 오. 그 다음에 세타는 떨어질 때 나는 소리 나죠. 탄젠트. 탄젠트 x분의 y. 그러면 돼. 그러면 탄젠트 x가 3이고 y가 4네. 가지고 계산기 있어요. 계산기로 누르면 돼요.
계산기로 악 탄젠트 4 나누기 3 하면 돼요. 그러면은 답이 뭐야? 53.13이 나오거든요. 단위는 몇 호가 되겠죠. 자, 보면은 계산기에 보면은 여기에 탄젠트라고 써졌네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항상 밑에가 있어요. 탄젠트에 마이너스 1이라고 써 있어요. 요 밑에 것이 작동되게 하려면 요 세컨드를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세컨드 펑션 탄젠트 누르면 이게 악탄젠트라고 나오죠. 그래서 4 나누기 3 가로 열고 4 나누기 3 가로 닫고 그래서 눈 넣으면 뭐야? 이게 53.13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아하 53.13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악탄젠트 x분의 y를 어떻게 누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우리가 원래 3강에서 해야 되는데 인강으로 하기는 그러니까 나중에 현강에서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따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xy로 나타내도 돼요. xy로. 그러면 뭐야? x는 3m, y는 4m. 그래서 물체는 3m, 3m 이쪽에 있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3i 사각 플러스 4j 사각 그만큼 미터에 있다. 그러면 뭐야? 동쪽으로 3m, 북쪽으로 4m 떨어진 위치에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반지 이름은 r세타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r 반지 이름은 5m고 각도는 53.13도다. 이렇게 물체의 위치를 두 개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XY 좌표로 나타낼 수도 있고 반지름과 각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XY로 나타내는 것은 XY 좌표계. 그 다음에 R과 세타로 나타내는 것은 R 세타 좌표계. 혹은 XY 좌표계라고 해도 되고 직각 좌표계라고 해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R 세타 좌표계 혹은 뭐야? 극좌표계. 폴라 코디네이트. XY 좌표계 혹은 직각 좌표계 혹은 데카르트 좌표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XY 좌표계가 가장 일반적인 말이겠네요. 이렇게 XY로 물체 위치를 나타낸다. 자, 조금 자세하게 더 공부합시다. 벡터와 스칼라 있어. 스칼라는 크기만 있는 물량이 스칼라고 벡터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있는 양이야. 근데 두 개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 더 어렵겠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를 더 알아야 된다. 그 말은 훨씬 편하게 하려고 하나를 더 알려고 한 것이지 여러분들을 복잡하고 어렵게 하려고 두 개를 알아야 한다는 게 아니야. 하나를 아는 것보다는 두를 아는 게 훨씬 재밌는 거예요. 그죠? 더 많은 정보를 아는 거니까 하나를 더 안다고 하면 더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상시에 거리나 속력이나 가속도 크기나 힘의 크기 이런 건 크기만 있는 양이야. 거리가 3m 운동했다. 속력은 뭐야? 그 뭐야? 빠르기야, 빠르기. 빠르기가 속력이에요. 혹은 빠르기. 이걸 스피드라고 합니다. 스피드가 3. 이것은 크기만 얘기한 거야. 근데 마이너스 3i m 그럼 이것은 뭐냐면은 왼쪽으로 3m/s로 움직이는 거야. 이것은 속도라고 합니다. 방향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스피드가 아니라 전문 용어예요. 벨로시티라고 그래요. 스피드는 빠르기만 얘기한 거. 벨로시티는 빠르기뿐만 아니라 뭐야? 방향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벡터라고 하고 크기와 방향도 있는 벡터라고 해요. 위치와 변이는 크기와 방향이 있어. 오른쪽으로 3m 떨어져 있다. 가속도가 오른쪽 방향으로 3. 힘이 왼쪽 방향으로 3만큼 작용한다는 뜻이야. 아하.
그래서 크기만 있는 양은 스칼라라고 하고 크기와 방향이 있는 양은 벡터라고 합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하고 더 공부를 하면 훨씬 쉬워진다. 자, 단위 벡터. 단위라는 말은 항상 뭐야? 크기가 1이란 걸 단위라고 그래. 크기가 1. 크기가 1이면 무조건 단위입니다. 자, 단위 길이 그러면 1m. 1 들어갔으니까 단위죠. 1km도 단위. 1mm도 단위 거리예요. 단위 시간. 1초도 단위 시간. 1분도 단위 시간. 1시간도 단위 시간. 1년도 단위 시간. 한평생도 단위 시간. 1을 갖다가 영어로 유니트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위 벡터, 유닛 벡터예요. 크기가 1인 벡터. 그런데 실제로는 단위 벡터는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라고 나타내면 좋아요. 방향을 나타내는데 굉장히 편리한 그 단위. 예를 들어서 X 삭각, Y 삭각, Y 삭각, J 삭각. 우리말로 하면 삭각이라고 읽어도 되고 핵이라고 읽으면 된다고. 핵. 이게 X 핵, I 핵, Y 핵, J 핵. 그러면 X나 I는 똑같아요. 이게 X 헤드나 I 헤드는 똑같아요. 근데 X와 I는 I를 더 많이 씁니다. Y와 J는 똑같아요. 근데 J를 더 많이 써요. 그러면 플러스 X는 오른쪽 방향. 그러면 마이너스 X는 뭐야? 왼쪽 방향. 플러스 Y는 그러니까 윗방향이면 마이너스 Y는 아랫방향. 이렇게 나서면 편하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원점이야. 출발점이야. 근데 물체가 오른쪽 방향은 오른쪽 방향 플러스 X 방향 혹은 플러스 I 방향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이게 쓸 때 이렇게 플러스 오른쪽이라고 하고 요 삭각을 하면서 방향 금서 쓰세요. 방향 이렇게 금수와. 그럼 왼쪽 방향은 어떻게 쓸까? 마이너스 X 방향 왼쪽 방향 마이너스 I 방향 플러스 X 혹은 플러스 I인데 I를 많이 쓴다고 써요. I를 X보다는 왜 그러면 교수님 X하고 I는 똑같습니다. 물리학에서는 X, Y, G 대신에 I, J, K를 씁니다. X, Y, J를 써도 되고 I, J, K를 써도 되는데 X, Y, J보다는 I, J, K를 쓰는 것이 모든 체계는 I, J, K로 거의 돼 있어요. 그러니까 I, J, K는 X, Y, G라고 생각하면 돼. 그거는 왜 그러면 그렇게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크기가 X고 방향이 X 방향이다 그러면 X, X 하면 좀 불편하잖아. 그래서 X, I 이렇게 하려고. 예? 그렇게 하려고 X 대신 I를 쓰는 거야. 자, 그러면 평면에서는 어떻게 되냐. 자, 내가 여기에 서가지고 팔을 딱 폈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내가 여기에 서가지고 양팔을 딱 폈어. 앞을 보고. 그러면 자, 오른쪽 방향은 뭐야? 팔 피면은 오른쪽 방향은 플러스 I 방향. 오른쪽 방향. 그러면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 I 방향. 그러면 저 앞쪽은 플러스 앞쪽 방향. 그러면 뒤쪽은 마이너스 뒤쪽 방향. 그럼 얼마나 편해요? 아, 굉장히 편하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I 마이너스 I 플러스 J 마이너스 J는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위 벡터. 자, 플러스 I라고 해두고 플러스 X 방향 마이너스 X 방향 플러스 Y 방향 마이너스 Y 방향 이라고 써도 되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X, Y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XY를 사용하면 편리할 것 같으나 앞으로는 XY G 대신에 방향을 나타낼 때는 IJK를 자꾸 쓰는 버릇을 들이면 XY보다 굉장히 편하다. 왜 편하냐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요. 크기와 방향을 나타낼 때. 그래서 IJK를 더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잘 모르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지? 그냥 나가야 돼요.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더 쉽게 알려주겠습니다. 3차원은 아니야. 3차원에서는 내가 원점에가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하면 돼.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하면 돼. 양팔을 딱 걸치고. 그러면 이쪽이 동쪽이야. 동쪽. 동서방향. 그게 동쪽을 보고 얘가 서 있어. 그러면 팔을 딱 펴면 뭐야? 오른쪽은 오른쪽 방향. 이렇게. 왼쪽은 왼쪽 방향. 이렇게 마이너스 I라고 쓰면 편하겠네. 그러면 여기에 서서 앞을 보면 앞방향은 플러스 J방향. 뒷방향은 마이너스 J방향. 그럼 윗방향은 플러스 윗방향. 아래쪽 방향은 마이너스 K방향. 이렇게 쓰면 엄청 편해요. 그러면 IJK 플러스 마이너스 I 플러스 I 마이너스 I 플러스 J 마이너스 J 플러스 K 마이너스 K 이 6개가 있으면 우리가 모든 방향을 나타낼 때 엄청 편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방향에 대해서 공부했거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응용 문제 풀면은 훨씬 더 그 개념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잠시